제21기록 그녀의 눈구멍은 비어있지 않았다. 자유로 귀신의 정체와 2200번 버스의 목격담. 안개 속의 검은 실루엣. 차 좀 태워주실래요? 기묘한 기록 보관소 21번째 기록입니다. 서울에서 파주로 이어지는 탁 트인 도로 자유로. 밤이 되면 한강의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앞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한 남자가 겪은 단 하룻밤의 기록을 열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목격담 중 하나가 아니라 그날 밤 자유로의 안개 속에 갇혀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기이자 목격담입니다. 큰 키에 세련된 트렌치코트, 그리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듯한 기괴한 여자. 그녀는 갓길에 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간 이들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쓰고 있던 것은 선글라스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선글라스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마치 송곳으로 파낸 듯 뻥 뚫린 검은 구멍 2개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오늘 기록 보관소는 대한민국 도로 괴담의 정점, 자유로 귀신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단순히 귀신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여자의 눈구멍 속에서 무엇이 꿈틀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녀는 그토록 처절하게 누군가의 차에 올라타려 했는지. 지금 운전 중이시라면 백미러를 보지 마십시오. 뒷좌석에 이미 누군가 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질적인 안개, 그리고 갓길의 그림자. 2004년 가을의 어느 심야, 광고 제작사에서 근무하던 박 씨는 파주 출판단지 인근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훌쩍 넘겼고 자유로 특유의 짙은 물안개가 앞유리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와이퍼를 가장 빠른 속도로 돌려도 시야는 불과 3m 앞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습기는 차 안의 공기마저 눅눅하게 적셨고 에어컨을 켜도 가시지 않는 기분 나쁜 한기가 박 씨의 뒷덜미를 훑었습니다. 박 씨는 평소 이 길을 제 집 드나들듯 수천 번도 넘게 다녔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도로 자체가 자신을 거부하는 듯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안개에 부딪혀 기괴한 주황색 번짐을 만들어냈고 평소라면 보였을 이정표들은 유령처럼 자취를 감췄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지직거리는 백색 소음만이 파도 소리처럼 흘러나왔고 이따금 들리는 노이즈는 마치 누군가 멀리서 비명을 지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방 갓길에 흐릿한 하얀 형체가 포착되었습니다. 속도를 줄이며 다가가자 안개 속에서 한 여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는 한쪽 팔을 기계적으로 아주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에 이 안개 속에 대체 누가? 박 씨는 의아했지만 워낙 안개가 심해 사고라도 당한 조난자인가 싶은 마음에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씨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자마자 숨이 막힐 듯한 악취가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물에 잠겨 썩어버린 수풀의 냄새, 혹은 습기 찬 무덤 안에서나 날 법한 지독한 흙비린내였습니다. 박 씨가 당황하여 입을 열기도 전에 여자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마치 바람이 빠지는 듯한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집까지만. 아주 가까워요. 너무 추워서 그래요. 여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시선에 걸린 것은 여자의 비정상적인 신체 구조였습니다. 트렌치코트 소매 밖으로 삐져나온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인간의 것보다 한 마디는 더 길어 보였고 손톱은 온통 검은 진흙으로 지시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손등의 피부는 생기가 전혀 없는 마치 물에 며칠은 불려놓은 시체처럼 하얗게 들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본능적으로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창문을 올리려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상단부에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낀 것 같은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안면을 정면으로 꿰뚫는 찰나 박 씨의 심장은 그대로 멎는 듯 했습니다. 선글라스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텅 빈 2개의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구멍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쪽 깊은 어둠 속에서는 수만 마리의 검은 벌레 같은 사념체들이 뒤엉켜 꿈틀대고 있었고 그 구멍을 통해 박 씨의 영혼을 빨아들일 듯한 강력한 인력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투의 시작, 백미러 속의 거미 여인.
박 씨는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지면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시속 100km, 120km. 계기판의 숫자가 치솟았지만 차창 밖의 풍경은 여전히 제자리인 듯 짙은 안개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핸들을 움켜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가슴은 터질 듯 뛰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꿈이야, 이건 분명히 꿈일 거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혼잣말을 내뱉으며 전방만을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정면이 아닌 거울을 통해 찾아왔습니다. 습관적으로 백미러를 힐끗 본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는 차 바로 뒤 그녀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관절이 기괴하게 꺾인 채 마치 거대한 거미가 지면을 훑는 듯한 속도로 네 발로 기어 차를 쫓고 있었습니다. 트렌치코트 자락이 안개 속에 펄럭일 때마다 그녀의 텅 빈 눈구멍에서는 검은 액체가 흩날리며 차의 뒷유리를 때렸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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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액체가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차체를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박 씨는 눈을 질끈 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차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에어컨 송풍구에서는 차가운 냉기 대신 썩은 흙 냄새가 뿜어져 나왔고 앞유리에는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성에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의 사이로 누군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 스. 그리고 박 씨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룸미러 안, 뒷좌석 한가운데에 그녀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뻥 뚫린 눈 구멍 안에서는 진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와 그녀의 베이지색 코트를 검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입은 귀 밑까지 찢어진 채 소리 없이 일그러져 있었고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숨결은 박 씨의 귀를 차갑게 얼렸습니다. 왜? 그냥 갔어.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여자의 긴 손가락이 박 씨의 어깨를 스쳐 목을 향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한기는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는 절대적인 어둠의 무게였습니다.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급격히 꺾었습니다. 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듯 갓길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굉음과 함께 에어백이 터졌고 박 씨의 의식은 암전되었습니다. 잠시 후 희미하게 정신을 차린 박 씨의 코끝에 가장 먼저 닿은 것은 타는 냄새와 피냄새였습니다. 그는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밤 공기를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정적을 깨고 들려온 것은 수천 명의 여자가 한꺼번에 귓속말을 하는 듯한 환청이었습니다. 내 눈, 내 눈, 바꾸자, 바꿔. 박 씨가 고개를 들었을 때 차의 모든 유리창은 밖에서 찍힌 수백 개의 흙, 묻은 손바닥 자국으로 뒤덮여 외부를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차보니 뒤 여자는 거꾸로 매달린 채 깨진 앞유리 틈으로 자신의 텅 빈 눈 구멍을 박 씨의 얼굴에 밀착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구멍 안에서 꿈틀대던 검은 벌레들이 박 씨의 얼굴로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에 원죄 지워진 여대생의 마지막 비명. 이제 우리는 이 기괴한 집착의 뿌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박 씨는 그 수많은 운전자 중 그녀의 표적이 되었을까요? 기록을 추적하던 중 1991년 자유로 건설 초기 세상에서 완전히 잊혔던 참혹한 사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자유로는 문명의 상징이었지만 밤이 되면 법보다 어둠이 먼저 찾아오는 무법지대였습니다. 그 길을 걷던 한 여대생이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인근 공사 현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사고를 낸 후 공포에 질려 아직 숨이 붙어있던 여대생을 자신의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눈이 안 보여요. 여대생은 피범벅이 된 채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잔인했습니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근처 숲으로 차를 몰았고 그곳에서 그녀의 얼굴을 둔기로 무참히 내려쳤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훼손하여 신원을 알 수 없게 만들려 했습니다. 가해자는 그녀가 숨이 멎는 것을 확인한 후 자유로 아래 깊은 갯벌에 그녀를 거꾸로 박아 유기했습니다. 여대생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짓밟고 떠나가는 자동차의 뒷모습과
자신의 파여나간 눈에서 흘러내린 피가 안개와 섞여 주황색으로 번지던 비극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잃은 채 자유로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 아래 영원히 갇혀 이승을 떠돌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선글라스를 낀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신의 짓눌린 얼굴을 가리고 싶어하는 처절한 자존심의 발로이자 동시에 산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어버린 고통을 보여줌으로써 가해자를 찾으려는 영적인 울부짖음입니다. 박 씨가 그날 밤 그녀를 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몰던 차량은 30년 전 가해자가 탔던 그 모델과 색상이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30년 동안 그 안개 속에서 기다려온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눈을 앗아간 그 검은 차가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그 시선을 다시 되찾아오기를 말입니다. 박 씨가 차를 멈춘 순간 그녀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자신의 복수 상대를 찾았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전이 되는 공포 내리지 않은 승객. 박 씨는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박 씨는 자신의 시야 한 구석에 늘 검은 구멍 2개가 떠다닌다고 호소했습니다. 의사들은 사고 후유증에 의한 비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지만 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질병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망막에 새겨놓은 영적 각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슷한 시기 자유로를 오가는 2200번 광역버스에서도 기이한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모든 승객이 내린 종점, 차고지에서 버스를 청소하던 아주머니는 맨 뒷좌석 바닥에서 흙 묻은 학생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학생증의 사진을 확인하려던 순간 사진 속 여학생의 눈 부위가 갑자기 검은 구멍으로 변하며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주머니는 꿈속에서 젖은 옷을 입은 여자가 자신의 침대 발치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아주머니의 눈에 자신의 긴 손가락을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지만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본 아주머니의 눈동자에는 전날 본 학생증 사진과 똑같이 눈동자 한가운데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유로 귀신이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녀는 도로라는 특정 장소에 묶여 있지만 자신과 접촉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강렬하게 인식한 이들의 시신경을 매개체로 세상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녀는 이제 수많은 사람의 눈을 빌려 세상을 봅니다. 당신이 이 기록을 읽으며 그녀의 텅 빈 눈 구멍을 머릿속으로 시각화하는 바로 이 순간에도 그녀의 그림자는 당신의 시야 구석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경고. 안개 속에서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오늘 기묘한 기록 보관소와 함께한 자유로 귀신의 진실 어떠셨습니까? 이 기록은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를 넘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길 위에 얼마나 많은 원한이 층층이 쌓여 있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유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비명 위에 세워진 거대한 비석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밤, 자유로를 달리다 갓길에 서 있는 여자를 보게 된다면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그녀가 손을 흔드는 것은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을 빌려 자신의 지옥 같은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유혹입니다. 이 기록을 마친 지금 방 안에 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혹시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눈동자 안쪽에 아주 작은 검은색 점이 보인다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당신의 눈을 통해 지금 이 글을 함께 읽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로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줄 유일한 이정표가 됩니다. 다음 22화에서는 홍천강에서 다이빙을 하던 청년들이 마주한 물귀신의 손길과 그 강바닥에 가라앉은 비밀스러운 재단에 대해 기록하겠습니다. 기록은 계속됩니다. 부디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